이게 내 아들 글씨라고? 10년 전에 죽은 내 아들이 택배를 보냈다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택배를 보내? 이거 장난질 아니야? 부하 직원의 만류에도 강한나 군단장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뜯었습니다. 강한나는 삼성 장군의 위엄도 잊은 채 연병장 한복판에서 오열하며 상자를 파헤쳤습니다. 상자 밑바닥에서 발견된 것은 10년 전 사지에서 전사한 아들의 낡은 군번줄, 그리고 피 묻은 만년필과 마지막 순간까지 쥐고 있었을 국방부 장관의 살인 증거,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 문구는 강한나의 심장을 찢어 놓았습니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오늘따라 더욱더 너무 춥고 외롭게 느껴지네요. 사랑합니다. 아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뻔뻔하게 장관 자리에 앉아 웃고 있는 자를 향해 어머니는 군단 전체의 화력을 집중하기로 결심합니다. 국가안보라는 이름 아래 가려졌던 추악한 진실, 그리고 아들의 한을 풀기 위한 한 어머니의 광기 어린 복수극.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지금 누르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하나가 영상 속 주인공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놀라운 반전의 신호가 될 것입니다. 11월의 칼바람이 경기도 북부 야산을 세차게 훑고 지나갔어요. 강한나 중장은 사흘간의 야전 훈련을 마치고 군단 사령부로 돌아왔답니다. 전투복 어깨에는 흙먼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군화 밑창에는 아직 사늘기 그대로 남아 있었죠. 부관 이대호 소령이 현관 앞에 차렷 자세로 서서 거수 경례를 올렸어요. 이대호가 오른발을 가지런히 모으며 보고했습니다. 군단장님, 훈련 복귀 환영합니다. 집무실에 물품 하나가 도착해 있어요. 강한나가 장갑을 벗으며 물었답니다. 무슨 물품이야? 이대호가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대답했어요. 발신인이 없는 택배 상자인데 경비실에서 수치 확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정확한 경위는 파악 중이죠. 강한나는 대답 없이 계단을 올랐어요. 군화 소리가 대리석 복도를 단단하게 두드렸답니다. 집무실 책상 위에 갈색 택배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가로 세로 30cm 남짓한 크기였죠. 수신인 란에는 강한나 군단장 귀중이라고 또렷하게 쓰여 있었지만 발신인 란은 완전히 비어 있었답니다. 강한나가 상자를 손끝으로 천천히 밀어보며 물었어요. 보안 검색은 했어? 이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폭발물 탐지 완료했어요. 이상 없습니다. 강한나는 허리춤에 전술칼을 빼어 테이프를 그어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완충제가 가득 채워져 있었죠. 완충제를 걷어내자 검은 천주머니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답니다. 강한나가 주머니를 집어들었어요. 손 안에서 딱딱한 금속줄 2가닥이 느껴졌죠. 강한나가 주머니를 뒤집어 손바닥 위에 쏟아냈어요. 철컥 소리와 함께 군번줄 하나가 떨어졌답니다. 강한나의 손이 그 자리에서 멈췄어요. 군번줄에 새겨진 번호를 눈으로 읽는 순간 강한나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죠. 이진우, 아들의 군번이었답니다. 10년 전 전사 통보와 함께 끝내 돌려받지 못한 바로 그 군번줄이었어요. 강한나가 이대호를 돌아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나가 있어. 이대호가 문을 닫고 나가자 강한나는 군번줄을 두 손으로 꽉 쥐었어요.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죠. 10년이라는 세월이 손바닥 안에서 차갑게 살아났답니다. 강한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상자 안을 다시 살폈어요. 군번줄 옆에는 검은 만년필 하나가 있었죠. 만년필 몸통 한쪽에 갈색으로 굳은 얼룩이 번져 있었답니다. 오래된 핏자국이었어요. 그 아래에는 작고 납작한 녹음기가 놓여 있었죠. 강한나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지직거리는 잡음 뒤로 굵고 낮은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답니다. 강한나가 아는 목소리였어요. 분명히 아는 목소리였죠. 2차 물량은 루트 바꿔서 올려. 이번엔 이지스망 접근 코드도 같이 넘겨야 해. 상대방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성금 요구하는데요. 줘. 어차피 우리 돈 아니잖아. 낮고 건조한 웃음소리가 흘렀답니다. 강한나의 손가락이 정지 버튼을 눌렀어요. 집무실 안에 아무 소리도 남지 않았죠. 강한나는 한동안 녹음기를 내려다봤답니다. 최명호, 현직 국방부 장관의 목소리였어요. 강한나가 의자에서 일어났답니다. 군복 상의를 매만지지도 않은 채 집무실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이소령? 복도에서 대기하던 이대호가 몸을 돌렸죠. 강한나가 빠른 걸음으로 움직이며 말했어요. 오늘 이 상자 가져온 배송 차량 번호, 배송원 인상착에 당장 위병소에서 확인해. 이대호가 종종 걸음으로 따라오며 대답했답니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강한나는 연병장으로 이어지는 철문을 두 손으로 밀어 열었어요. 11월 바람이 얼굴을 세게 때렸죠. 위병소까지 100m를 강한나는 뛰다시피 걸었답니다. 위병소 경비병이 황급히 경례를 올렸어요. 강한나가 경례를 받으며 물었죠. 오늘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이 부대 들어온 민간 차량 기록 전부 꺼내. 경비병이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며 말했답니다. 군단장님, 해당 시간대에 민간 차량 출입 기록이 없어요. 강한나가 경비병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서며 물었어요. 없다고? 경비병이 모니터를 강한나 쪽으로 돌리며 말했죠. 네, 오후 시간대 출입 차량은 군용 차량만 있습니다. 강한나는 직접 모니터를 들여다봤어요. 경비병의 말이 맞았죠. 배달 차량은 물론 민간 번호판을 단 차량이 단 한 대도 없었답니다. 강한나가 위병소를 나서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어요. 사령부 건물로 돌아온 강한나는 집무실 문을 다시 열었답니다. 이대호가 뒤따라 들어오려 하자 강한나가 손을 들어 막았죠. 혼자 있을게. 문이 닫혔어요. 강한나는 상자 안을 다시 천천히 살폈답니다. 아까 미처 보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상자 바닥에 흰 봉투 하나가 납작하게 깔려 있었죠. 강한나가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봉투 겉면에 손글씨로 딱 한 글자가 쓰여 있었답니다. 엄마. 강한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10년 전 수백 번도 더 보았던 그 글씨체였죠. 아들 진우의 손글씨였답니다. 강한나는 봉투를 천천히 뜯었어요. 편지지 한 장이 나왔죠. 엄마, 이제 끝내줘요. 단 한 줄이었어요. 그 아래에는 이름 모를 사람들의 이름과 계급, 소속이 줄지어 적혀 있었답니다. 편지지 상단 여백에는 작은 글씨로 두 글자가 눌러 쓰여 있었죠. 청심해. 강한나는 편지지를 손에 쥔 채 창밖을 바라봤어요. 연병장 위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답니다. 다음 날 새벽 강한나는 집무실 소파에서 눈을 떴어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얼굴이었죠. 책상 위에는 10년 전 진우의 사망 사건 관련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답니다. 강한나는 밤새 인사 기록 시스템에 접속해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군 조사관 5명의 행방을 하나하나 추적했어요. 첫 번째 조사관 이승철 대위. 임무 중 교통사고로 사망 3년 전. 두 번째 조사관 한민수 중사. 등산 중 실족사 5년 전. 세 번째 조사관 오태준 상사. 전역 후 행방불명 7년 전. 네 번째 조사관 류기범 소령. 해외 파견 중 심장마비 4년 전. 다섯 번째 조사관 박현도 대위. 현재 소재 불명. 강한나가 볼펜을 책상에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어요. 5명이 전부
강한나는 자료를 한데 모아 잠금 서랍에 넣었답니다. 그리고 부관 이대호를 불렀죠. 이대호가 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했어요. 부르셨어요, 군단장님. 강한나가 외투를 걸치며 말했답니다. 관용차 대기시켜. 총참모부 들를 일이 생겼어. 이대호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죠.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사령부를 나선 관용차가 국도를 따라 서울 방향으로 달렸어요. 강한나는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봤답니다. 10년 전 진우의 사망 통보를 받던 날 강한나는 이 길을 반대 방향으로 달렸어요. 영안실로 가는 길이었죠. 결국 시신조차 확인하지 못했답니다. 관에는 진우의 군번줄 대신 다른 유품들이 담겨 있었어요. 군번줄은 현장에서 유실됐다는 말 한마디로 처리됐죠. 그 군번줄이 어젯밤 강한나의 손바닥 위에 돌아왔답니다. 국도가 왕복 4차선 도로와 합류하는 구간에서 검은 차량 2대가 관용차 좌우로 바짝 붙었어요. 운전병 박상도 병장이 백미러를 확인하며 말했답니다. 군단장님, 이상한 차량들이 붙어 있어요. 강한나가 몸을 앞으로 당기며 말했어요. 속도 올려. 박상도가 엑셀을 밟았지만 검은 차량들이 동시에 속도를 높이며 따라붙었죠. 그 순간 전방에서 세 번째 검은 차량이 갓길에서 튀어나와 관용차 앞을 가로막았답니다. 박상도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관용차가 끼익 소리를 내며 멈췄죠. 검은 차량들의 문이 일제히 열렸어요. 복면을 한 남자들이 내렸답니다. 그중 한 명이 관용차 뒷문 유리를 주먹으로 쿵쿵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내려. 강한나가 문손잡이에 손을 올리려는 순간이었죠. 펑. 도로 한복판에서 회색 연기가 폭발하듯 터졌어요. 순식간에 사방이 자욱해졌답니다. 복면 남자들이 당황해 서로를 불렀죠. 뭐야, 어디서 터진 거야?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그 혼란 속에서 관용차 오른쪽 문이 바깥에서 당겨졌어요. 거친 목소리가 낮게 말했답니다. 군단장님, 저예요. 나와요. 지금 당장. 강한나가 문 쪽을 봤어요. 남루한 점퍼에 낡은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손을 내밀고 있었죠. 얼굴 왼쪽 전체에 화상 흉터가 자리 잡고 있었답니다. 강한나가 남자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야? 남자가 강한나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말했죠. 나중에 설명할게요. 뛰어요. 두 사람은 연기 속을 가로질러 도로 옆 공터로 달렸어요. 복면 남자들의 발소리가 흩어졌다가 점점 멀어졌답니다. 공터 뒤편 낡은 창고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남자가 철문을 당겨 닫았어요. 숨가쁜 정적이 내려앉았죠. 강한나가 남자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물었답니다. 누구야 당신? 남자가 모자를 벗으며 말했어요. 박철수예요. 10년 전까지는 이진우 요원과 같은 팀이었죠. 강한나의 눈이 가늘어졌답니다. 강한나가 낮고 또렷하게 물었어요. 진우랑 같이 작전 나갔다가 사망 처리된 요원. 박철수가 벽에 등을 기대며 말했죠. 죽지 않았어요. 죽은 척했던 거죠. 그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 강한나가 박철수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답니다. 진우 얘기해. 박철수가 흉터 있는 얼굴을 천천히 들었어요. 그 눈에 오래된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박철수가 바닥을 내려다보다 입을 열었어요. 진우는 습격 직전에 저한테 상자 하나를 맡겼어요. 그러면서 딱 한 가지만 부탁했죠. 강한나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박철수가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가 군단장이 되는 날 그 상자를 보내달라고. 창고 안 어딘가에서 바람이 새는 소리가 길게 울렸답니다. 강한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다시 떴어요.
강한나가 조용히 물었죠. 진우가 뭘 알고 있었던 거야? 박철수가 낡은 가방에서 접힌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손때가 묻어 가장자리가 너덜너덜했답니다. 박철수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청심회가 이지스망에 뒷문을 심었어요. 국가방어 시스템 전체에 몰래 통로를 뚫어놓은 거죠. 그 통로를 카르텔에 팔려고 했던 거예요. 진우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죽어야 했고, 강한나가 서류를 받아들며 물었답니다. 팔았어. 아직 안 팔았어. 박철수가 강한나를 똑바로 보며 말했죠. 거래 날짜가 잡혔어요. 30일 후에요. 강한나의 시선이 서류 위에서 멈췄어요. 명단 맨 위에 적힌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었답니다. 최명호. 강한나가 서류를 접으며 말했어요. 30일이면 충분해. 박철수가 강한나의 얼굴을 보며 낮게 물었죠. 뭘 하실 생각이에요? 강한나가 철문 쪽으로 걸어가며 짧게 말했답니다. 끝내야지. 이틀 뒤 강한나는 국방부 청사 앞에 홀로 섰어요. 군복상의 단추를 끝까지 잠근 채 정모를 반듯하게 눌렀었죠. 회전문을 밀고 들어서는 강한나의 군화 소리가 대리석 로비를 단단하게 울렸답니다. 장관 비서실 앞에서 보좌관이 가로막으며 말했어요. 군단장님, 장관님은 지금 회의 중이세요. 사전 일정이 없으시면 입실이 어렵죠. 강한나가 보좌관을 옆으로 지나치며 말했답니다. 비켜. 비서실 문이 열렸어요. 집무실 안쪽 긴 테이블에 최명호가 앉아 있었죠. 62의 나이가 무색하게 반듯한 자세였답니다. 강한나가 들어서자 최명호는 읽던 서류에서 눈을 들며 입꼬리를 부드럽게 올렸어요. 최명호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죠. 강 중장. 어쩐 일이야. 미리 연락을 해줬으면 자리를 마련했을 텐데. 강한나가 테이블 앞에 서며 말했어요. 앉아 계세요. 최명호가 다시 의자에 앉으며 두 손을 모았답니다. 강한나가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어요. 열흘 내로 자진 사퇴하세요. 최명호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죠. 최명호가 봉투를 손가락으로 밀며 말했답니다. 강 중장,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강한나가 최명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이지스 망거래, 카르텔 접촉 녹음, 청심의 자금 흐름. 봉투 안에 다 있어요. 최명호의 얼굴에 변화가 없었죠.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섬뜩했답니다. 최명호가 낮게 웃으며 말했어요. 강 중장이 많이 지쳤나 보네. 야전 훈련 무리했던 거 아니야. 강한나가 테이블에서 물러서며 말했답니다. 열흘이에요. 강한나가 집무실을 나섰어요. 복도 끝까지 걸어가면서 강한나는 등 뒤에 시선이 따라붙는 걸 느꼈죠. 최명호의 시선이 아니었답니다. 다른 눈이었어요. 사령부로 돌아온 강한나는 집무실 문을 열자마자 이대호를 불렀죠. 이대호가 들어오며 말했어요. 부르셨어요. 강한나가 컴퓨터 앞에 앉으며 말했답니다. 내가 지난 사흘간 정리한 수사 파일, 보안 서버에 잘 있지. 이대호가 잠시 침묵하다 말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대호가 옆 책상 앞에 앉아 시스템에 접속했죠.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답니다. 이대호가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군단장님. 강한나가 이대호 쪽으로 걸어가며 물었죠. 왜? 이대호가 굳은 얼굴로 말했답니다. 보안 서버 파일이 전부 삭제됐어요. 오늘 오전 11시 20분에 외부 접근 기록 없이 내부에서 삭제됐습니다. 강한나가 모니터 화면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물었어요. 접속 계정이 누구야? 이대호가 화면을 스크롤하다 천천히 말했죠. 이대호 소령 계정이에요. 강한나가 이대호를 돌아봤답니다. 이대호가 고개를 들어 강한나와 눈이 마주쳤어요.
이대호가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섰죠.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답니다. 이대호가 강한나에게서 시선을 거두지 않으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강한나가 이대호의 눈을 한참 들여다봤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대호가 두 손을 앞으로 모으며 말했죠. 작년부터였어요. 가족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강한나가 창문 쪽으로 몸을 돌리며 조용히 말했어요. 나가. 이대호가 발소리도 없이 문을 닫고 나갔답니다. 강한나는 창밖 연병장을 내려다봤어요. 병사들이 구령에 맞춰 구보를 하고 있었죠. 번듯하게 맞춰 뛰는 발소리가 유리창을 타고 올라왔답니다. 그날 저녁부터 달랐어요. 군단 안에서 낯선 소문이 빠르게 번졌죠. 군단 내 모부대 내무반에서 암호화된 외부 통신 장비가 발견됐다는 내용이었답니다. 출처 없는 보고서가 합참에 먼저 올라갔어요. 강한나에게는 아무런 사전 보고도 없었죠. 강한나가 참모들을 긴급 소집했어요. 작전 참모 윤기탁 대령이 굳은 얼굴로 말했답니다. 보고서에는 군단장님이 해당 내무반 점검을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기재돼 있어요. 강한나가 윤기탁을 보며 물었죠. 누가 합참에 올렸어? 윤기탁이 미간에 힘을 주며 말했어요. 아직 발신처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참모들이 시선을 피했답니다. 강한나는 그 시선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읽었어요. 불신이 아니었죠. 두려움이었답니다. 회의가 끝나고 강한나가 홀로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이름 없는 서류 봉투 하나가 집무실 문틈에 끼워져 있었어요. 안에는 소형 메모리 카드 하나와 손으로 쓴 짧은 쪽지가 들어 있었죠.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답니다. 진우가 남긴 두 번째 파일이에요. 저만 아는 암호로 잠겨 있어요. 오늘 밤 창고로 오세요. K. 강한나는 메모리 카드를 손 안에 쥐었어요. 손가락을 천천히 오므렸죠. 복도 형광등빛이 차갑고 하얗게 쏟아졌답니다. 그날 밤 강한나는 박철수를 만나 두 번째 암호화 파일을 열었어요. 파일 안에는 최명호가 카르텔 측 인물과 직접 주고받은 자금 이체 내역과 이지스망 설계도 일부가 담겨 있었답니다. 진우는 죽기 전에 이 모든 걸 두 개로 나눠 숨겨뒀던 거였어요. 하나가 뚫려도 나머지가 살아남도록 설계한 거였죠. 박철수가 파일 목록을 넘기며 말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재판 자료로도 남고도 남죠. 강한나가 화면을 닫으며 말했답니다. 재판은 나중이야. 지금은 거래를 막는 게 먼저예요. 박철수가 강한나를 보며 물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식 라인은 이미 다 뚫렸는데. 강한나가 외투를 집으며 말했죠. 위로 올라가야지. 맨 꼭대기로. 다음 날 이른 아침 강한나는 단독으로 청와대로 향했어요. 공식 방문 신청서도 없었고 수행 인원도 없었죠. 정문 경호원이 가로막으며 말했답니다. 군단장님, 사전 일정이 확인이 안 되는데요. 강한나가 경호원을 정면으로 보며 말했어요. 각하께 직접 전해요. 강한나 중장이 이지스 망 관련 긴급 보고 건으로 왔다고. 경호원이 무전기를 들었답니다. 잠시 후 청와대 안쪽 문이 열렸어요. 대통령 집무실은 조용했답니다. 창으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어요. 대통령 윤성재는 소파에 앉아 강한나가 펼쳐놓은 서류를 천천히 읽어내려갔죠. 오랜 침묵이 흘렀어요. 윤성재가 서류를 덮으며 말했답니다. 이게 전부 사실이야. 강한나가 반듯하게 앉은 채 말했어요. 각하, 이 자료는 10년 전 작전 중 사망한 제 아들이 목숨을 걸고 수집한 증거들이에요. 사실 여부를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윤성재가 창밖으로 시선을 옮기며 말했죠.
공식 라인으로 처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면서 가져온 거겠지. 강한나가 말했답니다. 청심회가 군보고 라인 안에 있어요. 공식으로 올리는 순간 거래 날짜 전에 증거가 사라지고 저도 사라지죠. 윤성재가 강한나를 보며 물었어요. 원하는 게 뭐야? 강한나가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에 힘을 주며 말했답니다. 비공식 작전 승인이에요. 정규 라인 밖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정권을 주세요. 윤성재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그 눈에 무거운 것이 지나갔죠. 윤성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실패하면 나도 모르는 일이야. 강한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알고 있어요. 윤성재가 책상 서랍에서 인장이 찍힌 문서 한 장을 꺼내 서명했답니다. 문서를 강한나에게 내밀며 말했어요. 팀 구성 정권을 줄게. 팀 이름은 직접 정해. 강한나가 문서를 받아들며 말했죠. SST로 하겠습니다. 청와대를 나온 강한나는 곧장 움직였어요. 전화 한 통 없이 직접 발로 뛰었죠.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경기도 외곽의 낡은 아파트 단지였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중년 여성이 문을 열었어요. 강한나가 말했죠. 오준혁 원사 여기 있어요. 여성이 안쪽을 향해 소리쳤답니다. 오빠, 손님이야. 잠시 후 덩치 큰 남자가 나왔어요. 한쪽 팔목에 오래된 수술 흉터가 있었죠. 오준혁이 강한나를 보더니 문틀을 잡으며 말했답니다. 군단장님이 여기 어떻게? 강한나가 오준혁의 눈을 보며 말했어요. 진우랑 마지막 작전 같이 나갔던 사람 맞죠? 오준혁의 얼굴이 굳었답니다. 강한나가 말했어요. 나랑 한 번만 더 나가줘요. 오준혁이 한참 강한나를 바라보다 문을 더 크게 열며 말했죠. 들어오세요. 그날 하루 동안 강한나는 4명을 더 만났어요. 전역한 저격수, 해킹 전문 부사관 출신, 전직 폭발물 처리반 요원, 그리고 진우와 사관학교 동기였던 여성정보장교였죠. 모두 진우를 알고 있었답니다. 모두 강한나의 말이 끝나기 전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창고에서 6명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답니다. 박철수가 벽에 지도를 펼치며 말했어요. 첫 번째 목표는 인천항만 인근 위장 물류창고예요. 청심의 자금줄이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무기 밀수출도 여기서 이뤄지죠. 오준혁이 지도를 들여다보며 물었답니다. 경비 병력은 얼마나 돼요? 박철수가 손가락으로 창고 주변을 짚으며 말했어요. 카르텔 용병 12명, 내부 감시 카메라 24대, 출입구 셋이에요. 정보장교 출신 서지연이 팔짱을 끼며 말했죠. 감시 카메라는 제가 먼저 뚫을게요. 진입 30분 전에 루프 걸어놓으면 돼요. 강한나가 모두를 한 번씩 훑어보며 말했답니다. 사흘 뒤 새벽 3시 인천 현장에서 집결이에요. 박철수가 지도를 거두며 말했어요. 다들 연락처는 이 번호 하나만 쓰고 움직임은 절대 혼자서 하지 말아요. 청심의 눈이 아직 곳곳에 있어요. 강한나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죠. 수고들 해요. 창고 문이 하나씩 열리고 사람들이 어둠 속으로 흩어졌답니다. 강한나는 마지막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목을 파고들었죠. 강한나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어요. 별이 없는 밤이었답니다. 사흘 뒤 새벽 2시 40분 인천 항만 외곽이었어요. 짠 바다 냄새가 깔린 어둠 속에 낡은 컨테이너 창고 건물이 웅크리고 있었죠. 창고 외벽에는 화물 운송업체 간판이 걸려 있었지만 안쪽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왔답니다. 서지연이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감시 카메라 24대 전부 루프 걸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경비실 모니터는 3시간 전 영상을 보여주고 있죠.
강한나가 귀에 낀 무전기를 확인하며 말했답니다. 오준혁, 동쪽 출입구 상황은? 오준혁이 낮게 말했어요. 용병 둘이 교대 중이에요. 3분 안에 처리할게요. 강한나가 손목시계를 내려다보며 말했죠. 2분 대기. 찬바람이 컨테이너 사이를 훑었어요. 강한나는 방탄조끼 위로 군복 상의를 여미며 창고 정면을 바라봤답니다. 무전이 들어왔어요. 오준혁의 목소리였죠. 동쪽 정리됐어요. 강한나가 팀원들을 향해 손짓했답니다. 6명이 소리 없이 움직였어요. 박철수가 서쪽, 오준혁이 동쪽, 저격수 출신 차민호가 옥상으로 올랐죠. 강한나는 서지연, 전직 폭발물 처리반 요원 황태성과 함께 정면 출입구를 맡았답니다. 황태성이 출입구 전자잠금 패널 앞에 쪼그려 앉으며 말했어요. 20초면 열어요. 서지연이 주변을 살피며 말했죠. 빨리요.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답니다. 창고 안은 높고 넓었어요.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 몇 개가 지저분하게 깜빡였죠. 한쪽 벽면을 따라 긴 나무 상자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답니다. 그 앞에 용병 3명이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어요. 오준혁이 동쪽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용병들이 총을 들었죠. 총성이 2번 울렸답니다. 그러나 강한나 팀의 총소리가 먼저였어요. 3명이 바닥에 쓰러졌죠. 안쪽 복도에서 발소리가 쏟아졌답니다. 나머지 용병들이 몰려 나왔어요. 창고 안이 순식간에 달아올랐죠. 강한나가 기둥 뒤로 몸을 숨기며 소리쳤어요. 황태성, 오른쪽. 황태성이 허리를 낮추며 달려가 용병 1명의 팔목을 꺾어 제압했답니다. 박철수가 서쪽 통로에서 뛰어나오며 용병 2명을 연달아 쓰러뜨렸죠. 15분이 지났어요. 창고 안이 조용해졌답니다. 강한나가 무전기를 들며 말했어요. 차민호 외부 이상 없어. 차민호가 옥상에서 말했죠. 없어요. 조용해요. 강한나가 나무 상자 쪽으로 걸어갔어요. 상자 뚜껑 하나를 열었죠. 안쪽에 진공 포장된 첨단 유도 장비가 빼곡하게 담겨 있었답니다. 서지연이 옆 상자를 열며 말했어요. 이게 다 이지스망 연동 장비들이에요. 이게 카르텔로 넘어갔으면. 서지연이 말을 잇지 않았답니다. 강한나가 조용히 말했어요. 안 넘어갔어요. 됐죠. 창고 한쪽 사무실에서 황태성이 서류 박스를 끌고 나왔답니다. 박철수가 서류를 빠르게 넘기며 말했어요. 자금 이체 내역에 거래처 목록까지 다 있어요. 군단장님, 이게 생각보다 훨씬 커요. 강한나가 서류를 받아들며 말했죠. 다 가져가요. 새벽 5시였어요. 작전이 끝났답니다. 6명은 인천 외곽 허름한 해장국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새벽 손님이 드문 가게에 김이 자욱했죠. 주인 할머니가 뚝배기를 하나씩 내려놓으며 말했답니다. 뜬겁게 드세요. 오준혁이 숟가락을 들며 말했어요. 이게 진짜 밥이죠. 차민호가 국물을 한 숟가락 떠 마시며 말했답니다. 저 사실 새벽 작전 전에 항상 긴장해서 속이 뒤집히거든요. 근데 이게 들어가니까 살 것 같아요. 일동이 낮게 웃었죠. 강한나는 뚝배기를 2손으로 감쌌어요. 뜨거운 열기가 손바닥으로 번졌답니다. 국물 냄새가 콧속을 파고드는 순간 강한나의 눈이 천천히 흔들렸어요. 10년 전 겨울이었죠. 진우가 마지막으로 휴가를 나왔던 날이었답니다. 진우가 낡은 점퍼를 입고 부대 정문을 나오면서 말했어요. 엄마, 나 해장국 먹고 싶어. 뜬끈한 거. 둘이 나란히 앉아 뚝배기를 마주했죠. 진우가 국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며 말했답니다. 이거 먹으면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강한나가 뚝배기에서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눈가를 손등으로 한번 닦았답니다. 박철수가 강한나를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강한나가 숟가락을 들며 말했어요. 먹읍시다. 식사가 끝난 뒤 박철수가 회수한 서류 묶음을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창고 안 사무실에서 가져온 자료였죠. 서지연이 서류를 분류하며 말했답니다. 청심의 전체 명단이에요. 군 안팎 합쳐서 43명이에요. 강한나가 명단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어요. 국방부 지하 서버실, 여기에도 표시가 있어요. 박철수가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에 펼쳤죠. 국방부 청사 지하층 설계도였답니다. 붉은 펜으로 한 구역이 동그라미로 표시돼 있었어요. 설계도에는 없는 공간이었죠. 박철수가 말했답니다. 이지스 망 접근 코드가 저기 서버에 있어요. 저 서버를 확보해야 완전히 끝나요. 강한나가 설계도를 접으며 말했어요. 알겠어요. 다들 오늘은 쉬어요. 내일 새벽부터 다시 움직이죠. 팀원들이 하나씩 자리에서 일어났답니다. 강한나는 가장 마지막에 일어섰어요. 계산을 마치고 가게 문을 열자 새벽 공기가 차갑게 밀려왔죠. 동쪽 하늘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오고 있었답니다. 이틀이 지났어요. 강한나는 군단 사령부 집무실에서 국방부 지하 서버실 진입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죠. 박철수가 가져온 설계도가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답니다. 강한나가 빨간 펜으로 진입 동선을 표시하는데 부관대행 윤기탁 대령이 문을 열고 뛰어들어왔어요. 윤기탁이 숨을 고르며 말했죠. 군단장님, 지금 당장 뉴스 확인하셔야 해요. 강한나가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답니다. 무슨 일이야? 윤기탁이 태블릿을 내밀었어요. 화면에는 뉴스 속보 자막이 굵게 떠 있었죠. 강한나 군단장, 비밀작전 중 민간인 사상 의혹. 충격 영상 공개. 강한나가 영상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 속 야간 작전 영상이 흘렀답니다. 군복을 입은 인물들이 창고 안민간인들을 향해 총격을 가하는 장면이었죠. 화면 오른쪽 하단에 강한나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강한나가 태블릿을 책상에 놓으며 말했답니다. 딥페이크야. 윤기탁이 굳은 얼굴로 말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방송이 이미 나갔어요. 지금 12개 채널에서 동시에 틀고 있죠. 강한나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연병장 너머로 사령부 정문이 보였죠. 정문 바깥에 방송국 차량들이 줄지어 서기 시작했답니다. 강한나가 말했어요. 각하께 직접 연락 넣어. 윤기탁이 잠시 침묵하다 말했죠. 이미 연락이 왔어요. 군단장님. 윤기탁이 공문서 한 장을 두 손으로 내밀었답니다. 강한나가 문서를 받아 읽었어요. 강한나의 눈이 문서 중간쯤에서 멈췄죠. 여론 수습 및 진상규명 완료 시까지 지휘권 일시 정지. 강한나가 문서를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알겠어. 윤기탁이 말했답니다. 군단장님, 이건 말이 안 돼요. 제가 참모들 모아서 대응 성명이라도. 강한나가 손을 들어 윤기탁을 막으며 말했죠. 됐어. 자리로 가요. 윤기탁이 나가고 나자 강한나는 창가에 서서 정문 쪽을 내려다봤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죠.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고 사령부 담장 앞에 진을 치고 있었답니다. 강한나는 책상 서랍을 열어 아들의 군번줄을 꺼냈어요.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죠. 그때 서지연에게서 무전이 들어왔어요. 서지연이 다급하게 말했답니다. 군단장님, 영상 편집 흔적 찾았어요. 인천 창고 작전 영상을 잘라붙인 거예요. 민간인처럼 보이는 인물들은 전부 합성이에요. 강한나가 말했죠. 증거 파일로 만들어놔요. 손대지 말고. 서지연이 말했어요.
이미 하고 있어요. 근데 군단장님, 밖에 움직임이 있어요. 헌병대 차량이 사령부 쪽으로 오고 있다고 박철수 씨가 연락 왔어요. 강한나가 군번줄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말했답니다. 알겠어요. 20분 뒤였어요. 사령부 정문 안으로 헌병대 차량 4대가 들어왔죠. 완전 군장을 갖춘 헌병들이 차에서 내렸답니다. 헌병대장 조연석 중령이 앞장서 사령부 건물 계단을 올라왔어요. 복도에서 마주친 강한나에게 조연석이 경례를 올리며 말했죠. 강한나 중장님, 상부 지시에 따라 신병 확보 차 나왔습니다. 강한나가 조연석을 보며 말했어요. 영장은? 조연석이 서류를 내밀며 말했답니다. 여기 있습니다. 강한나가 서류를 받아 읽었어요. 복도 양쪽에서 사령부 참모들이 나와 지켜봤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답니다. 강한나가 서류를 조연석에게 돌려주며 말했어요. 잠깐만. 강한나가 집무실로 들어가 군복상의 단추를 끝까지 잠갔죠. 거울 앞에 서서 정모를 썼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강한나가 집무실 문을 열고 나오려는 순간이었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눈앞이 하얗게 흔들렸죠. 강한나는 문틀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손이 허공을 잡았답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복도에 있던 윤기탁이 소리쳤죠. 군단장님. 달려온 윤기탁이 쓰러지는 강한나를 붙잡았어요. 강한나의 몸이 무겁게 윤기탁의 팔 안으로 쏟아졌답니다. 조연석이 황급히 다가서며 말했죠. 군의관, 빨리 불러. 복도가 한순간에 어수선해졌어요. 참모들이 뛰어다녔답니다. 윤기탁이 강한나를 바닥에 천천히 눕히며 말했어요. 군단장님, 군단장님. 강한나의 눈꺼풀이 조금씩 내려앉았죠. 형광등빛이 하얗고 뿌옇게 번졌답니다. 소리들이 점점 멀어졌어요. 구급차가 사령부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죠. 강한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답니다. 흰 천장이었어요. 강한나는 눈을 뜬자마자 그것부터 확인했죠. 군병원 특실이었답니다. 팔목에 수액줄이 꽂혀 있었고 창문 너머로 밤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강한나가 몸을 일으키려 하자 침대 옆에서 인기척이 났답니다. 박철수가 의자에서 일어서며 말했어요. 깨셨어요. 강한나가 수액줄을 손으로 잡아당기며 말했죠. 지금 몇 시야? 박철수가 수액줄을 잡으며 말했답니다. 새벽 2시예요. 주무셔야 해요. 강한나가 박철수의 손을 치우며 말했어요. 헌병대는? 박철수가 강한나의 팔에서 손을 떼며 말했죠. 병원 입구에 2명 서 있어요. 안쪽까지는 못 들어왔어요. 강한나가 침대에서 발을 내리며 말했답니다. 나가야 해. 박철수가 창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어요. 준비해뒀어요. 오준혁이 병원 뒤쪽에 차대고 있어요. 강한나가 병원복 위에 외투를 걸치며 말했죠. 서지연은? 박철수가 창문을 살짝 열어 바깥을 살피며 말했답니다. 밖에 있어요. 지금 병원 감시 카메라 루프 걸고 있어요. 2분이 지났어요. 박철수가 창문을 완전히 열며 말했어요. 지금이에요. 2 사람은 비상계단을 타고 병원 뒤편으로 내려왔죠. 찬바람이 강한나의 얼굴을 때렸어요. 수액을 맞은 팔이 욱신거렸지만 강한나는 걸음을 늦추지 않았답니다. 뒷골목에 오준혁의 차가 시동을 켠 채 서 있었어요. 강한나가 뒷문을 열고 탔죠. 오준혁이 백미러로 강한나를 보며 말했답니다. 안색이 너무 안 좋은데. 강한나가 등받이에 기대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출발해요. 차가 병원 골목을 빠져나갔죠. 강한나가 박철수를 보며 말했답니다. 만년필.
박철수가 점퍼 안주머니에서 검은 만년필을 꺼냈어요. 인천 창고에서 회수한 상자 안에 있던 진우의 핏자국이 묻은 바로 그 만년필이었죠. 강한나가 만년필을 받아들며 말했답니다. 서지연이 이걸 분해해봤어요. 박철수가 말했어요. 오늘 오후에 분해했어요. 군단장님이 쓰러지고 나서 제가 챙겼죠. 강한나가 만년필 몸통을 손가락으로 돌렸어요. 딸깍 소리와 함께 몸통 아래쪽이 빠졌죠. 그 안에 손톱보다 작은 메모리 칩이 들어 있었답니다. 강한나가 칩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진우가 여기다 숨겨놓은 거야. 박철수가 차 앞을 바라보며 말했죠. 서지연이 내용 확인했어요. 청심의 간부들이 딥페이크 영상 제작을 직접 지시하는 음성이에요. 최명우 목소리도 들어가 있어요. 강한나가 칩을 손 안에 쥐며 말했답니다. 언론사에 직접 넘길 거야. 오준혁이 앞을 보며 말했어요. 어느 언론사요? 강한나가 말했죠. 셋 이상. 동시에 서지연에게 무전을 넣었어요. 서지연이 바로 받으며 말했답니다. 저 여기 있어요. 강한나가 말했어요. 칩 내용 파일로 만들어서 방송국 세 곳에 암호화 전송해요. 지금 당장. 서지연이 말했죠. 파일은 이미 만들어뒀어요. 전송 준비도 됐어요. 말씀만 하시면 돼요. 강한나가 말했답니다. 해요. 새벽 3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어요. 속보 자막이 방송 화면을 가로질렀죠. 입수된 음성 파일, 강한나, 군단장 딥페이크 영상 조작 직접 지시 정황 담겨. 최명우 장관 목소리 포함. 오준혁이 차 안 라디오 볼륨을 높이며 말했어요. 터졌네요. 박철수가 앞 유리를 바라보며 말했죠. 이제 최명우가 움직일 거예요. 궁지에 몰리면 반드시 마지막 패를 꺼내요. 강한나가 말했답니다. 지하 서버실이죠. 박철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지스 망 접근 코드를 거래 전에 직접 넘기려 할 거예요. 카르텔 용병들을 불러들였다는 첩보가 2시간 전에 들어왔어요. 강한나가 등받이에서 몸을 일으키며 말했죠. 국방부로 가야 해요. 오준혁이 핸들을 꺾으며 말했답니다. 정문은 막혔을 거예요. 강한나가 박철수를 보며 말했어요. 헬기. 박철수가 잠시 강한나를 바라보다 말했죠. 황태성한테 연락할게요. 여의도 외곽 공터였어요. 황태성이 헬기 옆에 서서 팀원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차민호가 저격 장비를 챙기며 말했답니다. 옥상 강습이에요. 황태성이 헬멧을 건네며 말했어요. 지하까지 내려가려면 옥상이 제일 빨라요. 강한나가 헬멧을 받아들며 말했죠. 지하 서버실 위치는 박철수가 안내해요. 최명우가 거기 있을 거야. 코드가 넘어가기 전에 막아요. 서지연이 장비를 점검하며 말했답니다. 내부 전력 차단은 제가 맡을게요. 진입 2분 전에 지하층 조명 끊어놓을 수 있어요. 팀원들이 헬기에 올라탔어요. 강한나가 마지막으로 탑승했죠. 헬기가 떴답니다. 서울 야경이 발 아래로 펼쳐졌어요. 강한나는 창밖을 내려다봤죠. 저 아래 국방부 청사 불빛이 보였어요. 그 건물 지하 어딘가에서 최명호가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였답니다. 박철수가 강한나 옆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강한나가 정면을 보며 말했죠. 괜찮아요. 헬기가 국방부 청사 방향으로 속도를 높였답니다. 도심 불빛이 기체 아래로 빠르게 흘렀어요. 강한나가 방탄조끼 버클을 잠그며 말했죠. 내린다. 헬기가 국방부 청사 옥상에 바퀴를 내리기도 전에 강한나가 먼저 뛰어내렸어요. 군화가 콘크리트 바닥을 세게 박았죠. 차민호가 저격 장비를 들고 옥상 구조물 뒤에 자리를 잡았답니다. 나머지 팀원들이 줄지어 내렸어요.
서지연이 무전으로 말했죠. 지하층 조명 끊었어요. 지금 지하 2층 전력 제로예요. 강한나가 옥상 출입문을 당기며 말했답니다. 내려가요. 계단을 달리는 발소리가 건물 안을 울렸어요. 지하로 내려갈수록 어둠이 짙어졌죠. 황태성이 전술 조명을 켰답니다. 지하 2층 복도에 카르텔 용병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총구가 일제히 강한나 팀을 향했죠. 첫 번째 총성이 울렸답니다. 복도가 불꽃으로 번쩍였어요. 강한나는 벽에 등을 붙이고 움직이며 앞으로 나아갔죠. 오준혁이 오른쪽, 박철수가 왼쪽에서 용병들을 막았답니다. 황태성이 복도 한가운데 수류탄을 던졌어요. 폭음과 함께 용병 셋이 나뒹굴었죠. 강한나가 달리며 말했어요. 서버실 문 어디야? 박철수가 앞서 달리며 소리쳤답니다. 막다른 복도 끝이에요. 복도 끝에 두꺼운 철문이 서 있었어요. 서지연이 달려가 패널 앞에 무릎을 꿇었죠. 손가락이 쉼없이 움직였답니다. 서지연이 이를 악물며 말했어요. 이중 잠금이에요. 30초 줘요.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죠. 오준혁이 몸을 돌려 막아섰답니다. 30초가 지났어요. 철문이 무겁게 열렸죠. 서버실 안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어요. 파란 불빛을 내뿜는 서버 장비들이 벽면을 빼곡하게 채우고 있었답니다. 그 한가운데 최명호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소형 기폭 장치가 들려 있었죠. 최명호가 강한나를 보며 입꼬리를 비틀었답니다. 최명호가 말했어요.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어. 대단하네, 강 중장. 강한나가 총을 들며 말했죠. 내려놔요. 최명호가 기폭장치를 든 손을 천천히 들어 올리며 말했답니다. 이거 누르면 서버실 전체가 날아가. 이지스 망 코드도 증거도 여기 있는 사람들도 전부. 강한나가 조준을 유지하며 말했어요. 코드는 이미 없어요. 서지연이 30분 전에 원격으로 삭제했죠. 최명호의 눈이 흔들렸답니다. 최명호가 벽 쪽 단말기를 향해 눈을 돌리며 말했어요. 거짓말이야. 강한나가 말했죠. 확인해봐요. 최명호가 단말기 화면을 봤어요. 텅 빈 폴더 창이 떠 있었죠. 최명호의 얼굴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답니다. 최명호가 이를 갈며 말했어요. 그래도 다 같이 끝내면 되지. 최명호의 엄지손가락이 기폭장치 버튼 위에 올라갔어요. 강한나가 방아쇠를 당겼답니다. 총성이 한번 울렸죠. 기폭장치가 최명호의 손에서 튀어나와 바닥에 떨어졌어요. 최명호가 오른 손목을 부여잡으며 주저앉았답니다. 박철수가 달려가 기폭장치를 발로 멀리 걷어냈어요. 오준혁이 최명호의 팔을 뒤로 꺾으며 말했죠. 움직이지 마요. 서버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강한나가 총을 내리며 서버 장비들을 천천히 둘러봤답니다. 차가운 파란 불빛이 강한나의 얼굴을 비췄어요. 박철수가 옆에 서며 말했죠. 끝났어요. 강한나가 말했답니다. 응. 그날 새벽 청심회 소속 43명이 전원 체포됐어요. 카르텔과의 거래 증거와 이지스 망 불법 침입 자료가 전 세계 언론에 동시 공개됐죠. 최명호는 수갑을 찬 채 국방부 청사를 걸어 나왔답니다. 강한나는 그 장면을 청사복도 창문으로 내려다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박철수가 강한나 곁에 서서 말했어요. 진우가 옳았어요. 어머니를 기다린 게. 강한나가 창에서 몸을 돌리며 말했답니다. 고마워요, 철수 씨. 사흘 뒤였어요. 강한나는 국립현충원으로 올라가는 길을 혼자 걸었죠. 군복이 아니었답니다. 수수한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진우의 묘비는 소나무 아래 있었죠. 강한나가 무릎을 꿇고 묘비 앞에 앉았어요. 주머니에서 군번줄을 꺼냈답니다.
녹이 슬지 않은 군번줄이었어요. 10년 동안 집무실 서랍에서 차갑게 누워있던 그 줄이었죠. 강한나가 군번줄을 묘비 앞 흙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다 끝냈어. 내가 하라던 거. 바람이 소나무 가지를 흔들었답니다. 솔잎들이 낮게 흔들리며 소리를 냈어요. 강한나가 묘비를 손바닥으로 짚으며 말했죠. 이제 좀 쉬어라. 강한나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돌아서려는 순간이었답니다. 빛이 달라졌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한 줄기 내려왔죠. 묘비 오른쪽 공기가 잠깐 따뜻하게 흔들렸답니다. 강한나가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아무것도 없었지만 강한나는 느꼈답니다. 어깨가 가벼워졌어요. 강한나는 입술을 천천히 올렸죠. 10년 만에 처음으로 힘을 빼고 짓는 미소였답니다. 강한나가 돌아서서 산길을 내려갔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죠. 등 뒤로 소나무 그늘이 길게 뻗었고 햇살이 그 그늘 끝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답니다. 강한나는 아들의 마지막 부탁 하나를 가슴에 품고 10년을 버텼어요. 계급도 명예도 목숨도 모두 내려놓을 각오로 진실을 향해 걸어갔죠. 권력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고 배신 앞에서도 멈추지 않았답니다. 강한나를 끝까지 일으켜 세운 건 총도 전술도 아니었어요. 아들이 남긴 단 한 줄, 엄마, 이제 끝내줘요라는 그 말이었죠. 세상 어딘가에는 지금도 진실을 지키기 위해 홀로 싸우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 싸움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진실은 밝혀집니다. 구독으로 정의를 좋아요로 응원하는 한 걸음을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의 달인의 채널의 모든 영상은 AI 보조도구를 통해 제작된 창작 콘텐츠입니다. 등장하는 인물의 외형 단체의 명칭, 지리적 배경은 모두 실제와 무관한 가상의 장치임을 명시하며 유튜브 정책에 따른 AI 생성물 고지 의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